어린 왕자 생텍쥐베리. 5번째 이야기. 그는 소옥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와 이웃해 있었다. 그래서 일거리도 구하고 견문도 넓힐 생각으로 그 별들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 왕은 홍포와 흰 담비모피로 된 옷을 입고 매우 검소하면서도 위험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자 왕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볼까? 왕에게는 세상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신하인 것이다. 너를 좀 더 잘 볼 수 있게 가까이 다가오라. 어떤 사람의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워진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았으나 그 별은 흰 담비모피의 그 호화스러운 망토로 온통 다 뒤덮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 있었다. 그리고 피곤했으므로 하품을 했다. 왕의 면전에서 하품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니라. 하품을 금지하노라. 임금이 말했다.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긴 여행을 해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게 명하노니 하품을 하도록 하라. 하품하는 걸 본 지도 여러 해가 되었구나. 하품하는 모습은 짐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니라. 자, 또 하품을 하라. 명령이니라. 왕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 않는군요. 얼굴을 붉히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짐이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고 왕이 대답했다. 그는 뭐라고 중얼중얼했다. 화가 난 기색이었다. 왜냐하면 그 왕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무엇보다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복종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전제군주였다. 하지만 매우 선량했으므로 사리에 맞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만약에 짐이 어떤 장군더러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장군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니라. 그건 짐의 잘못이니라. 라고 그는 평상시에 늘 말하곤 했다. 앉아도 좋을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내게 앉기를 명하노라. 흰 담비모피로 된 망토 한 자락을 위험있게 걷어올리며 왕이 대답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의아해하고 있었다. 별은 아주 조그마했다. 왕은 무엇을 다스린담? 폐하, 한 가지 여쭈어봐도 좋을까요? 내게 명하노니 질문을 하라.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신지요?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퍽이나 간단히 왕이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왕은 신중한 몸짓으로 그의 별과 다른 별들과 떠돌이 별들을 가리켰다. 그 모든 것을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왕이 대답했다. 그는 절대군주였을 뿐 아니라 온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럼 별들도 폐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니라. 즉각 복종하노라. 규율을 어기는 것은 짐은 용서치 아니하느니라. 왕이 말했다. 그러한 굉장한 권력에 어린 왕자는 경탄했다. 그도 그런 권능을 가질 수 있다면 의자를 뒤로 물러놓지 않고도 하루에 44번이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아니 200번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래서 버리고 온 그 작은 별에 대한 추억 때문에 조금 슬퍼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청을 드려보았다. 저는 해가 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닐 것을 명령하거나 비극작품을 한 편 쓰라고 명령하거나 혹은 물새로 변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그 명령을 받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가 잘못일까? 짐이 잘못일까? 폐하의 잘못이시죠. 어린 왕자가 자신 있게 말했다. 옳으니라. 누구에게든 그가 행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한 법이니라. 권위는 무엇보다도 사리에 두어야 하느니라. 만일 내가 너의 백성에게 바다에 몸을 던지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니라. 내가 복종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 것은 나의 명령들이 이치에 맞는 까닭이다. 왕이 말을 계속했다. 그럼 제가 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사 한 것은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어린 왕자가 일깨웠다. 해가 지는 것을 내게 보게 해주겠노라. 짐이 요구하겠노라. 하지만 내 통치 기술에 따라 조건이 갖추어지길 기다리겠노라. 언제 그렇게 되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오늘 저녁 7시 40분이니라.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왕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해지는 것을 못 보게 된 것이 섭섭했다. 그리고는 벌써 조금 심심해졌다. 이제 저는 여기서 할 일이 없군요. 다시 떠나가 보겠습니다.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너를 내 대신으로 삼겠노라. 신하가 한 사람 있게 된 것이 몹시 자랑스러운 왕이 대답했다. 무슨 대신이요? 사법 대신이다. 하지만 재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그건 모를 노릇이지. 짐은 아직 짐의 왕국을 순시해보지 못했느니라. 짐은 매우 연로한데 사륜마차를 둘 자리도 없고 걸어다니자니 피곤해지거든. 왕이 말했다. 아, 제가 벌써 다 보았어요. 허리를 굽혀 별의 저쪽을 바라보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쪽에도 아무도 없는데요. 그럼 내 자신을 심판하거라. 그건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법이거든. 내가 너 스스로를 훌륭히 심판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까닭이니라. 왕이 대답했다. 저는 어디서든 저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여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는 줄로 알고 있다. 밤이면 이 소리가 들리느니라. 그 늙은 쥐를 심판하거라. 때때로 그를 사형에 처하거라. 그러면 그의 생명에 너의 심판에 달려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매번 그에게 특사를 내려 그를 아끼도록 하라. 단 한 마리밖에 없는 까닭이니라. 왕이 대답했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 싫습니다. 아무래도 가야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가지 마라.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채비를 끝마쳤으나 늙은 임금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의 명령이 준수되기를 원한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1분 내로 떠나도록 제게 명령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지금 조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므로 어린 왕자는 멈거리다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길을 떠났다. 너를 내 대사로 명하노라.
왕이 황급히 외쳤다. 걔는 매우 위험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하군 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두 번째 별은 허영심에 빠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 저기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찾아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자 허영심 많은 사람이 멀리서부터 외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들에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찬양해주는 사람들인 것이다. 안녕하세요. 야릇한 모자를 쓰고 계시는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답례하기 위해서지. 나에게 사람들이 환호를 보낼 때 답례하기 위해서지. 그런데 불행히도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허영심 많은 사람이 대답했다.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두 손을 마주 두드려요. 허영심 많은 사람이 가르쳐 주었다.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 두드렸다. 허영심 많은 사람은 모자를 들어올리며 점잖게 답례했다. 왕을 방문할 때보다 더 재미있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는 다시 두 손을 마주 두드렸다. 허영심 많은 사람이 모자를 들어올리며 다시 답례를 했다. 5분쯤 되풀이하고 나니 어린 왕자는 그 장난이 재미없어졌다. 모자가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가 물었다. 그러나 허영심 많은 사람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허영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찬양의 말만 들리는 법이다. 너는 정말로 나를 찬양하지?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찬양한다는 게 뭐지? 찬양한다는 건 내가 이별해서 가장 미남이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고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해주는 거지. 하지만 이별엔 아저씨 혼자밖에 없잖아. 나를 기쁘게 해줘. 그래도 나를 찬양해줘. 아저씨를 찬양해. 그런데 그게 아저씨에게 무슨 상관이 있지? 어깨를 조금 들썩이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군 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그의 방문은 매우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깊은 우울에 빠뜨렸다. 뭘 하고 있어요? 빈 병 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차 있는 병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말없이 앉아있는 술꾼을 보고 그가 말했다. 술을 마시지. 침울한 표정으로 술꾼이 대꾸했다. 왜 술을 마셔요? 어린 왕자가 그에게 물었다. 잊기 위해서지. 술꾼이 대답했다. 무엇을 잊기 위해서예요? 측은한 생각이 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지. 머리를 숙이며 술꾼이 대답했다. 뭐가 부끄럽다는 거지요? 그를 돕고 싶은 어린 왕자가 캐물었다.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이렇게 말하고 술꾼은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난처해진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나버렸다. 어른들은 정말 참 이상하군 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네 번째 별은 실업가의 별이었다. 그 사람은 어찌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도착했을 때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군요. 그가 말했다. 셋에다 둘을 더하면 다섯, 다섯하고 일곱을 더하면 열둘, 열둘에 셋을 더하면 열다섯. 안녕? 열다섯에 일곱을 더하면 스물둘, 스물둘에 여섯을 더하면 스물여덟. 다시 담뱃불을 붙일 시간이 없어. 26에 다섯을 더하면 31라. 휴,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 되는구나. 무엇이 5억이야? 응? 너 아직도 거기 있니?
저 5억 100만. 생각이 안 나는구나. 너무 바빠서. 나는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허튼 소리 할 시간이 없어. 둘에다 다섯을 더하면 7. 무엇이 5억이야? 한 번 한 질문은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실업가가 머리를 들었다. 이 별에서 54년 동안 살고 있는데 내가 방해를 받은 적은 딱 3번뿐이야. 첫 번째는 22년 전이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를 웬 풍뎅이가 날 방해했어. 그게 요란한 소리를 내서 계산이 4군데나 틀렸었지.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신경통 때문이었어. 난 운동 부족이거든. 산보할 시간이 없으니까 난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가만히 있자. 5억 100만이었겠다. 무엇이 5억 100만이라는 거죠? 실업가는 조용히 일하기는 글렀다는 걸 깨달았다. 때때로 하늘에 보이는 그 작은 것들 말이다. 파리? 천만에 반짝거리는 작은 것들 말이다. 꿀벌? 천만에 게으름뱅이들을 멍청이 공상에 잠기게 만드는 금빛 나는 작은 것들 말이다. 헌데 난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공상에 잠길 시간이 없어. 아, 별 말이군. 맞았어. 별이야. 5억의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지?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중대한 일하는 사람이고 정확한 사람이지. 그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야? 뭘 하느냐고? 그래. 아무것도 하는 건 없어.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별들을 소유한다고? 그래. 하지만 내가 전에 본 어떤 왕은 소유하지 않아. 그들은 다스리지. 그건 아주 다른 얘기야. 그럼 그 별들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에게는 무슨 소용이 돼?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른 별들이 발견되면 그걸 사는데 소용이 되지. 이 사람도 술꾼처럼 말하고 있군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래도 그는 질문을 계속했다. 별들은 어떻게 소유한담? 별들은 누구의 거지? 투덜대듯이 실업가가 되물었다. 모르겠는걸. 그 누구의 것도 아니겠지.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아저씨 것이 되는 거야? 물론이지.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는 그걸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지. 임자가 없는 섬을 내가 발견한다면 그건 내 소유가 되는 거고. 내가 좋은 생각을 제일 먼저 해냈으면 특허를 맡아야 해. 그럼 그것이 내 소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별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나보다 먼저 그것들을 소유할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 그건 사실이지. 아저씨는 별들을 가지고 뭘 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들을 관리하지.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하지. 그건 힘든 일이야. 하지만 나는 진지한 사람이거든. 어린 왕자는 그래도 흡족해하지 않았다. 나는 말이야, 머플러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목에 두르고 다닐 수가 있어. 또 꽃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 꽃을 꺾어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꺾을 수가 없잖아. 그럴 수는 없지. 하지만 그것들을 은행에 맡길 수는 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조그만 종이 조각에 내 별들의 숫자를 적어 그것들을 서랍에 넣고 잠근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뿐이야? 그뿐이지. 그것 아주 재밌는데 아주 시적이고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군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 어른들과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말이야,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는데 매일 물을 줘. 3개의 화산도 소유하고 있어서 매주 그 흐름을 청소해주곤 하지.
불이 꺼진 화산도 청소해주니까 세 개란 말이야.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거든. 내가 그것들을 소유하는 건 내 화산들에게나 내 꽃에게 유익한 일이야.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유익하지 않잖아. 실업가는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하려 했으나 할 말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떠나버렸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 야릇하군. 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릴 뿐이었다.